0.47% 안에 들었습니다. 잘하셨네요. 제가 보통 수업 준비를 하면 그렇게 한 회분 준비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수업 준비를 하면. 근데 얘 4시간 반 걸렸습니다. 4시간 반 걸렸는데 내가 약간 멍한 상태로 준비를 하는 거야. 오? 내가 1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깨보니까 5시더라고. 새벽에 잠을 자고 다시 준비를 했는데 나는 내가 머리가 약간 멍청해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어려웠던 게 맞지. 자, 여러분들 네, 문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우리 할 거 21번, 그 다음에 22번, 그 다음에 23번, 그 다음에 30번, 그 다음에 31번 이렇게 오늘 5개 같이 준비 좀 해볼 겁니다. 자, 21번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문장의 처음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뭘 선택하셔야 되냐면 방향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우랑 소윤이랑 숙제는 안 해오지 않으셨지만 저기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면 방향이라고 하는 걸 정했으면 이 소재라고 하는 형태가 나왔다라고 치면 얘가 쭉 이어지는지 아니면 반박이 되는지 이걸 좀 기준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공치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드셨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자, 오늘 첫 번째 보겠습니다. To balance the need for breadth. breadth는 원래는 넓이라는 거죠. 그다음 depth라고 하는 게 깊이죠. To balance the need for 봐봐 넓이와 깊이라고 하는 필요성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치? 근데 이 넓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요 비유 표현입니다. 자, everyone 모든 사람들은요 약간은 burn out 뭐예요? 다 태워져 버린다라는 말은 지친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burn out이라고 할게요. 자, 모든 사람들은요 약간은 번아웃 된다라고 하는 이 넓이와 그리고요 몇몇 사람들은요 너무 번아웃이 와가지고요, 그렇죠? 완전히 지쳐가지고요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깊이의, 그죠? 이 필요성을 균형 잡히게 하기 위해서 자, 오늘 문장의 처음 부분에 일단 이 사람의 주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죠. 왜냐하면 ough라고 하는 가운데 should라고 하는 거랑 바꿔 쓸 수 있잖아요. 뭐뭐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은. 자, 그러면 주장 잡아볼게요. 우리는요 think of burnout, burnout이라고 하는 걸 not A but B, 그치? state, 상태가 아니라 as a spectrum, 여러분들 범위라고 하죠. 스펙트럼이라는 거. 그럼 이 사람의 주장은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정의 내려야 되냐면 상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범위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일단 주제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이 사람의 주제는 번아웃이라고 하는 건 상태로 생각하지 말고 범위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세부 내용이 나옵니다. In most public discussion of burnout, 봐봐. 번아웃이라고 하는 대중의 토론에 따르면 우리는 who are burnout, 번아웃이 되는 노동자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그 상태가 그 번아웃이라고 하는 상태가 black and white라고 하는 거 뭐야? 이거 아니면 저것이라고 하는 흑백이라고 하는 논리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지지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걸 이거 아니면 저것이라고 하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블랙 앤 화이트 비유, 그죠? 여러분들 흑과 백이라고 하는 흑백 논리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범위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 흑백 논리라고 하는 건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 cannot account for 설명의 주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쵸? 뭐에 대해서 the variety of burnout experience, 그죠? 이 번아웃이 되는 경험이라고 하는 거의 다양성을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아웃이라고 하는 걸 흑과 백의 논리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죠. 이유는 얘네들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다양성을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If 만약에 there is a clear line, 여러분들 명백한 구분이 있다면 뭐에 대한 구분이냐면 between burned out or not 번아웃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사이에 명백한 구분이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뭐처럼 전구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내용으로요. 명백한 구분이 있다면 우리는 즉 흑과 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또 한 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즉 흑과 백이라고 하는 논리가 있다면 우리는 해석 같이 해주세요. No good way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하죠. 그죠? 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어떤 좋은 방법을 가질 수가 없냐면 categorize라는 건 구분하는 거죠. 자, 뭘 구분하는 거냐면 people who say they are burnout 어떤 사람이야? 그들이 번아웃이 되기는 했지만 그죠? 번아웃이 되기는 했지만 managed their work competently 경쟁적으로 또는 능력 있게 능력을 보이게끔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번아웃이 되는 사람과 번아웃이 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번아웃은 됐지만 일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할 거야? 없잖아. 구분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흑과 백 또는 명백한 선이라고 하는 구분선을 그리는 것은 번아웃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는 번아웃이라는 걸 구분하면 안 되고요. 다시 처음 부분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강조점이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음에 정의 내린 말처럼 이쪽 같이 읽어볼게요. Thinking about burnout as a spectrum 여기까지네요. 번아웃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범위라고 하는 건 깊이잖아요. 그쵸? 범위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오늘 서술형 체크요. This problem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위에 나오는 번아웃은 됐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하려는 방법이 없는 것이라는 걸 뜻하겠죠. 즉 흑과 백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분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번아웃을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those who claim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주어와 동사의 수위치 많이 나왔잖아요. who claim burnout but are not debilitated by it 여기까지겠죠. 이렇게 꾸며주면 어떤 사람이냐면 번아웃은 됐지만 그것에 의해서 그죠? 그 지침에 의해서 약화되지 않은 사람은 단순히 말하면 dealing with partial 부분적이거나 아니면 덜 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야? 지치긴 했지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일은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잖아요. They are 이 사람들은 번아웃이라고 하는 걸 뭐 없이 아예 그죠? 완전히 타버린 상태가 아니라 그죠? 번아웃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경험하는 거고요.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번아웃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단어가 아니다라는 말은 번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되긴 했지만 뭐 할 수 있어? 일은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깊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범위라고 하는 개념이면 번아웃이 됐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번아웃은 됐지만 마찬가지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깊이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번아웃은 됐지만 일은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본문 안에서 There are still room for room이라고 하는 건 여유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또는 여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exertion이라고 하는 거 지침이라고 하는 말에서 본문에서 여러분들 가리키는 번아웃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요 옆으로 가볼게요.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3번도요 오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은 문제였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문장의 처음 부분에 어떤 방향을 잡는지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23번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내용이 좀 잘 안 읽히는 글 중에 하나였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자, while many city shopper 많은 도시 쇼핑객들이요 clearly drown이라고 하는 우리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attracted라고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뭐에 이끌리냐면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에 이끌리는데 근데 무슨 개념이냐면 buying and eating food 그지? 음식을 사고 음식을 먹는 개념에 이끌리는데 근데 이 음식을 먹고 사다라고 하는 게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과거분사네요. with nature 그치? 자연이라고 하는 많은 도시민들이요 자연이라고 하는 거와 관련되어진 음식을 사고 그러니까 소비하고 먹는다라고 하는 개념에 굉장히 이끌리고 있는 반면에 늘 주제문입니다. The nature claimed by the ad 여기네요. 광고 즉 이 도시민들이 이 음식을 사고 구매하고 먹고라고 하는 것과 관련 있는 광고에 의해서 주장이 되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건 was no longer 더 이상 created the food 그죠?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자연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과 관련된 개념에 끌리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연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문장의 주장입니다. 그쵸? 왜? while이라고 하는 뭐뭐하는 반면에 라고 하는 의미가 쓰여 있어서 뒤에 나와 있는 주절의 내용을 강조하니까. 자 그러면 문장의 처음 부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자연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근데 실제로요. The nature claimed by many ads 같은 말이네요. 근데 과거분사가 많이 나오죠. 많은 광고에 의해서 주장이 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was associated food product 오직 음식이라고 하는 거와 관련이 있는데 근데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광고가 붙어 있는 것들이죠. 그쵸? 그러면 자연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건 뭐랑 관련이 돼 있다는 거야? 광고가 붙어 있는 거랑 관련돼 있다라는 개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정말? 조연아? 자, this is clearly 자 이것은요 명확하게 어떤 경우가 되냐면 What French 늘 뭐뭐 했던 것이라고 해서 관계대명사네요. What French socialist Helly 자, 레프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과 같은 경우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The decline of the referential이라고 하는 referential이라고 하는 엄들 참고 증언 여러분들 증언의 감소라고 하는 그쵸? 또는 참고하는 내용의 감소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불리는 것의 경우가 되는데 자, 이 경우는 또는 어떤 성향이냐면 words under the influence of capitalism to become separated from 여기네요. 의미 있는 연상이죠. 자, 의미 있는 연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자본주의의 영향 아래에 있는 단어의 성향이라고 부른답니다. 즉, 이 사람은 광고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걸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이 아니라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로, 그죠? 단어라고 하는 게 바뀐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세부사항이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예시로요. 이렇게. 자, increasingly 점진적으로요. food ads 음식과 관련된 광고가요. help shopper 준사역 동사네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나 원형이 되겠죠. 자, 이 음식 광고가 쇼핑객들로 하여금 become accustomed to be accustomed to 뭐 익숙하게 만들답니다. 뭘 익숙하게 만들었냐면 새로운 정의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같은 내용이잖아요. 옛날에 알고 있던 자연이 요즘은 광고가 붙어있는 자연이라고 바뀐 거고요. 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였다는 거야?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과 관련된 광고가요. 쇼핑객들로 하여금 새로운 단어의 새로운 정의에 익숙하게끔 만들 거죠. 예를 들면 fresh와 그죠? natural과 같은 단어의 새로운 정의에 익숙하게 만들었고요. 자, 얘는 어떤 정의냐면 여러분들 동격입니다. 어떤 정의냐면 could well be considered opposite of their 그죠? 그들의 전통적인 의미와는 반대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정의인 이 새로운 정의에 사람들이 익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보면 자연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영향 또는 광고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the new, 이 새로운 정의라고 하는 게요, 더 잘 served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역할이냐면 the needs of emerging,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음식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것은 could not supply food that matched customer meaning and expectation. customer의 소비자의 또는 옛날에라는 뜻이죠. customer의 관습적인이라는 뜻이니까. 자, 전통적인 의미와 전통적인 기대감과는 일치되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거죠. 앞에 나왔잖아요. 옛날의 의미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And 그리고요, they better met.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개념이요, mat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만족시키다라는 의미겠죠. 얘네들은요, 소비자들의 욕망을 더 잘 만족시키고 있죠. 필요 of the pretense 그것이 현재형일지라도요. 그렇죠. 즉 옛날 의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현재적인 의미의 쇼핑객들이 의미를 바꿔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면 음식 광고와 연결된 단어의 변화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말이겠죠. 그쵸? 전화 이해됐어? 뭐가 틀렸어? 다 뭘로 했어? 3번? 캐피탈리즘 딱 하나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캐피탈리즘 때문에 새로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뀐 의미로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라고 익숙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이건 이제 원인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것도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해됐어, 재현?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저는 22번 요지 문장은 원래는 그냥 점수를 주는 문제거든요. 점수를 주는. 근데 이번 내용은 좀 어려웠습니다. 봐볼까요? 어떤 흐름인지를 조금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밴드라고 하는 건 소규모 모임이죠. 자, 고대에 여러분들 수렵 채집인들의 모임,
그죠? 조그만 집단과 우리의 intimate, 현재의, 그죠? 친한 또는 가까운 말하는 공동체, 그죠? 우리가 현재 취한 말하는 공동체 양쪽 모두 The diffusion of speech, 여기네요. 말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shape value. 자, 옛날이든 지금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value, 가치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답니다. 일단 처음 방향은 이렇게 잡아야겠죠. 그렇죠? 어떤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치라고 하는 걸 생성을 해냈는데, 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The fact that, that부터 여기까지 앞에 나와 있는 팩트를 꾸며주는 동격이겠죠. 자, 어떤 사실이냐면 everyone, 모든 사람들이요, 뭐 할 수 있냐면 말할 수 있고요,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옛날 생각해봐. 옛날에는 족장이 얘기하는데 일반 사람이 말하나요? 맞아 죽죠. 그렇잖아요. 독재자가 얘기하는데 일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자, 모든 사람들이요 말하고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had to be accommodated. accommodate라고 하는 거 원래는 뭐 숙박시설 예약하다 뭐 이런 뜻인데 수용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좀 기억하세요. 자, 이런 사실은 윤리적으로 수용되어져야만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내들의 내용이 어떻게 수용되어져야 되냐면 뭐를 통해서 수용되어야 되냐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평등주의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말하고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평등주의라고 하는 입장에서 수용되어져야만 하는 거죠. 즉 누구는 얘기만 하고 누구는 듣기만 하고 이게 아니라, 그쵸? 그러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의 기본 개념은 평등주의라고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자, in terms of communication, 의사전달이라고 하는 뭐뭐의 관점에서, 자, 사람들은요, 즉 의사전달이라고 하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사람들은요, 정말 봐봐, 뭐 한다고요? 동등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동등하다라고 하는 말은 평등주의라고 하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겠죠. 사람들은 동등하고요. 여러분들 문장 안에서 결론이 나오는 therefore네요. 그러므로 여기 나오네요. 두 번째 주어입니다. It was believed. 뭐라고 믿어지냐면 그들은 동등하고요. 혹은 적어도 상대적으로 어때야 돼요? 모두 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말하고 듣는다라는 건 어떤 원칙에서 평등주의라고 하는 원칙에서 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말하고 듣는 데 있어서 평등주의라고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볼까요? 자, 이러한 코드라는 거 규범에 의해서 평등주의라고 하는 규범에 의해서 빅맨이라고 하는 대명사인데 그냥 빅맨이라고 하면 영향력이 큰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고대의 족장과 같은 영향력이 큰 사람은요, 컨트롤링리 어떻게 통제적으로, 즉 다른 사람을 통제하게끔 행동하는 게 허가되지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현대의 관리자들 또한 허가받지 못했는데 at will, 의도적으로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뭐 할 수 있는 침묵시킬 수 있도록 허가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말하고 듣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평등주의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저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자, 이에 더해서 equal access to speech and hearing 여기까지네요.
자, 동일한 말과 듣는 것에 관한 동등한 접근이라는 것은 뭘 발전시켰냐면 the notion 이러한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묶을게요. 대병렬 하나, 대병렬 둘, and that 병렬 3 그쵸? 그 앞에 나와 있는 나션이라고 하는 걸 꾸며주는 동격의 개념이고요. 자, 이에 더해서 말하고 듣는 것에 관련된 동등한 접근이라고 하는 게 이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첫 번째로 어떤 개념? property 재산이죠. 자, 재산이라고 하는 게 common, 공통적으로 가져야, 소유되어야만 하고요. 두 번째로요, 물건과 음식은 특별히 공유되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의무가 있냐면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기 앞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더 당연히 현대인들보다는 수렵채집인들한테 조금 더 진실이겠죠. 누구보다 it is in the modern family 현대 가족이나 친구 관계나 또는 현대 일터보다는 옛날에 수렵채집인들 사이에서 조금 더 진실의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even in this case 이러한 이 현대의 가족과 친구 사이와 일하는 공간 안에서도요. 우리는 뭐라고 믿냐면 공유하고 상호 도움을 주는 것은 올바른 일이고요. 적절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뭘 기반으로 하는 거야? 평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자, remember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생각해봐라. 반드시 기억해라. 만약에 네가 뭔가를 가지고 온다면 너는 충분히 가지고 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그쵸? 그러면 문장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치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 가치라고 하는 게 평등주의라고 하는 걸 원칙으로 그죠? 얘네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줬고요. 이 평등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동일하게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다. 즉 이 가치는 이 개념이다라는 이렇게 흐름을 갖게 되죠. 그럼 얘랑 가장 가까운 내용은 당연히 여러분들 4번이 될 것 같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선생님 저 너무 졸려서 찾아도 어? 찾아도 돼요? 네, 갔다 오시면 네. 아니 저 찾아도 돼요? 네, 그러셔도 돼요. 자, 29번은 어법적인 내용만 체크하고요. 네, 일어서 들으셔도 돼요. 다음 1번 more difficult retrieval 얘가 주어고요. 네, 단수가 되니까 단수가 왔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 테스트가 있잖아. 테스트는 뭐 하는 거야? 시험이잖아. 시험은 학생들이 힌트를 뭐 하는 거야? 받는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3번은 answer라고 하는 물론 계속적인 문법이지만 answer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the correct answer needs to be recognized라고 하는 문장이 완전한 관계부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요. 4번은 answers라고 하는 주어가 them이라고 하는 형태의 대명사의 숫자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얘는 difficulty라고 하는 게 문장의 주어고요. Maybe the parts of the reason it does so 라고 하는 게 문장의 내용인데 far from being 이라는 건 결코 무엇이 아닌 이라는 뜻이잖아요. far from
to ing 형태 꼭 좀 기억을 하세요. 전혀 무엇이 아닌 전치사의 to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번 체크하고 31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내재화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내재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쉬운 얘기로요, 여러분들.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거랑 반대말이 뭘까요? 정말 자기주도랑 반대말. 타인주도 학습. 타인주도 학습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뭐예요? 뭐 완전히 반대는 아니겠지만 뭐야? 주입이겠죠. 얘는 뭐야?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면서 뭔가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 얘는 뭐야? 남이 뭔가를 해주는 거잖아. 그치? 여러분들 내재화라고 하는 거 뭐냐면 스스로 뭔가에 대해서 깨닫고 직접 뭔가 사는 거야. 한자인데 자기가 스스로 뭔가가 하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냐하면 30번 문제를 보면 우리 어디까지 문장의 주제라 그랬지? 1번이 들어가 있는 내용까지 문제의 주제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할게요. 내재화라는 것은 support for autonomy, 자율성의 지지에 의존한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번의 주제는 얘입니다. 내재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건데,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한다라는 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번까지의 주제문을 봅시다. 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얘가 주어고요. 동사 스위치 체크를 좀 하시면, 일단 어떤 맥락이냐면 관계대명사네요. 컨트롤링 스트래터지 뭐야? 통제 전략이죠.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전략이잖아요. 자, 통제하려는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은, 근데 이 통제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와 같은 거냐면 salient reward, 뭐 두드러짐, 눈에 띄는 보상, 그리고요 처벌. 그치? 이거 안 하면 처벌한다 이런 거, 또는 이거 하면 뭐 준다 이런 거, 또는 평가적이고요. self-esteem hooking, 여러분들 hooking 하는 건 낚시잖아요. 자존감을 이 낚는 압박이라고 하는 거죠. 평가적이면서 자존감에 대한 압박과 같은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은 여러분들 least likely to라는 건 뭐뭐 할 가능성이 없는 이라는 뜻이나요? 자, 이런 통제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건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리드 목적 뒤에 투부정사입니다. 그들 스스로 as their own이니까 그들 스스로 활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이끌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봐봐.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내재화가 된다라는 말은 역점이 아니라 똑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통제라고 하는 전략은 내재화라고 하는 것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거잖아요. 내재화를 못하게 한다는 건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봐봐. This is not to say라고 하는 건 무엇은 당연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뭐가 당연한 거냐면 control, 통제라고 하는 것은 not work, 뭐야? 효과라고 하는 게 없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to produce behavior, 행동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전혀 효과가 없는 거고요. 수십 년의 심리
심리학자,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뭘 증명했냐면 they can 그들은요 여기 좀 이제 이러한 행동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죠?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에 서술형 체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죠? It is rather 오히려 더비 구문이겠죠? The more salient the external control over a person's behavior 같이 해볼까요? 두드러진 외부 통제가 사람의 행동에 대한 두드러진 외부 통제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The more the person is likely to be 그 사람은 단순히 외부적으로 규제되거나 주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뭐에 있어서? 그나 그녀의 행동에 있어서 두드러진 외부 통제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그나 그녀의 행동에 있어서 외부적으로 규제되거나 주입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더비 구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내재화라는 건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통제라고 하는 건 오히려 내재화 즉 행동 스스로의 행동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결과로 당연히 얘들아 그 결과로 그 사람은 즉 외부적인 통제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받는 사람은 당연히 그 값어치라는 걸 발달시키지 못하거나 그 행동이라고 하는 거에 당연히 투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자기가 스스로. 대신에 당연히 dependent 굉장히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뭐에 대한 external control 외부적인 통제라고 하는 거에 끊임없이 의존하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thus parents who reward force or causal their child to do homework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어 동사 수일치 구문이 어떤 부모님들이냐면 보상해주고요. 강제하거나 causal 주입하는 거죠. 뭘? 그들의 아이들로 하여금 숙제를 하라라고 보상을 하거나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주입을 하는 부모님들은 어떤 가능성이 크냐면 이러한 아이들을 소유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who does so 숙제를 하는 애들이죠. 뭐 할 때만 only when 보상받거나 주입되거나 또는 강제됐을 때에만 숙제를 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of external control 외부적인 통제의 명사형이에요. 두드러짐은 그지? 그러면 외부적인 통제가 많아지면 자기 책임감이라고 하는 걸 얻는다라기보다는 박탈되겠죠. 그렇죠. drive라고 하는 것보다는 획득이라고 하는 걸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못하게 한다, 막는다라고 하는 prevent나 획득이라고 하는 걸 방해한다라고 하는 interference나 이런 단어가 적절하겠죠, 당연히. 자, 마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Alternatively 그 대신에 그죠? 반대로 parents 병렬 구조입니다. 논리를 제공해 주고요. 두 번째는 show an emotional understanding of difficult 문제를 해결하는 어려움에 관련된 감정적인 이해를 보여주고요. 세 번째로요. use a minimum이네요. 그죠? 외부적인 동기를 그렇지? 외부적인 동기에 최소한을 사용하는 부모님들이 얘가 주어니까요. 수일치가 여기 나오네요.
자, 이런 부모님들은요, 뭐 할 가능성이 크냐면, cultivate라고 하는 건 얻다, 획득하다, 수확하다라는 거죠. 또는 양육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1번, a sense of willingness, 그죠? 근데 의지라고 하는 걸 얻을 가능성이 크고요. 작동하는, 그들의 아이들한테서 작동하는 가치와 의지력이라는 걸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그죠? 다른 내용은 4번이고요. 내면화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통제보다는 외부적인 통제라고 하는 건 효과가 오히려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31번이요. 그렇죠. 앉으면 졸립고 쓰면 다리가 아프죠? 자, 얘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자, 처음에 뭐가 되냐면 문제가 제기됩니다. 같이 따라와 주세요. 마지막 지문이니까. 자, when trying to establish 뭐야? 기준을 만들어내다, 어려운 말로 정립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이제 what is meant, 뭘 의미하는지 by digital preservation. 네. 여러분들 디지털 보존이라고 하는 것에서 뭘 의미하는지, 그죠? 어떤 게 디지털 보존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지를 정립을 하려면 the first question that must be address라고 하는 건 전달되다, 해결하다라는 말이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해결되어져야만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이거랍니다. 디지털 보존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의미를 정립을 하려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네요. What are you actually trying to preserve? 네가 실제로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디지털 환경에서 그죠? 의미를 디지털 환경 안에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립을 하려면 가장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되는 질문이 너가 실제로 보존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거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뭘 보존할 거냐라는 거죠. This clear. 자, 이것은요 명백하답니다. In the analog, 아날로그 environment라고 하는 건 오프라인. 그잖아.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명백한데 이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이것이 어떤 곳이냐면 the information content, 정보의 내용이라는 게 빠져나갈 수 없이 뭐랑 고정되어 있냐면 물리적인 매체랑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요 약수터에 갔어요. 겨울이에요. 여러분들 영하 30도예요. 영하 30도예요. 엄마가 같이 약수터에 가가지고요. 야, 이 약수터에 있는 물을 집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날로그 환경입니다. 1번 이 약수터에 물을 있는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1번 온도가 유지되는 보온통. 보온통은 뜨겁게 달구는 것뿐만 아니라 차가운 물도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두 번째로 텀블러. 세 번째로는 백팩을 찾아보니까 냄비가 있네요. 그럼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이 물을 담는 운반 매체라고 하는 게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해되셨어요? 물리적으로 얘를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영하 30도인데 약수도에 있는 물을 상태가 변하지 않는 채로 가져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거 돼야 돼요. 얘는 얼거나 얘는 손실해가지고 못 가져갈걸요? 영하 30도인데? 그잖아요? 근데 온라인 디지털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파일을 프린트해야 돼요. 학교에서 집으로 가져가야 돼. 학교에 프린트가 보낸다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로요. 이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서 전송을 해요. 두 번째로는 USB를 이용해서 전송을 해요. 세 번째로는 안전하게 내 휴대폰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쵸? 즉 매체라고 하는 미디엄이라고 하는 게 이 파일이라고 하는 걸 저장을 하는데 얘의 목적은 이 파일을 프린트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메일로 전송을 하든 USB로 담든 내 스마트폰으로 담든 얘는 내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 그러면 디지털에서 뭔가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건 전송 매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가? 이 파일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봐봐. 여기부터 볼게요. 자, 이건 명백하죠. 아날로그 환경인데 이 아날로그 환경은 어디냐면 정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뗄 수 없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면 물리적인 매체에 당연히 고정되어 있겠죠. 어떤 거에 따라 담느냐에 따라서. 근데 디지털 환경에서요. 이거네요, 여러분들. 매개체죠. 매체라는 건 이것의 부분이 아니랍니다. 이것의 부분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가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관련돼서 얘기할 거니까요. 해볼까요? 자, bitstream. 스트림이라고 하는 건 파일의 흐름이라고 보죠. bitstream, look. 어떤 파일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때요? 똑같이 보이죠? 누구한테는? 컴퓨터한테는. 그치? 뭐? regardless of the media. 그 매체라고 하는 거에는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 매체가 뭐야? 그것이, 그죠? 읽어드리는 매체와는 상관없이 컴퓨터에는 파일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 똑같잖아. 이메일로 보내든, 휴대폰을 보내든, USB를 보내든. 그죠? 두 번째 체크 좀 해볼까? 요 디지털 환경에서는 물리적인 운반체라고 하는 건 필요하지만 as long as the source media can be read, 그죠? 그 원천의 매체라고 하는 게 읽혀질 수 있다면, 그죠? 어떤 걸 통해서든지 간에 그 파일이 읽혀진다면 bit perfect라는 건 봐봐. perfect는 완벽한 거잖아. bit perfect라고 하는 건 완벽에 비슷한, 그지? 거의 비슷한 복제물이라는 게 쉽게 만들어지고요. 싸게 만들어지는 거죠. 다른 장치를 통해서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장 서술형 체크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킹 사역입니다. 이렇게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냐면 분사네요. Making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carrier 이거죠. 원래의 운반 장치의 보존이라는 걸, 그죠? 그죠? 줄어드는 중요성을 만들어내면서 즉 운반 장치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별로 안 중요해지는 거죠. 이제 계속 여러분들 똑같은 말은 봐봐. As a physical media that carry digital information, 디지털 정보를 담고 있는 물리적인 매체라고 하는 게 꽤나 섬세하죠. Relative to most analog, 대부분의 아날로그 매체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매체라고 하는 것도 섬세하긴 하지만
It is expected. 뭐라고 예상되냐면 디지털 정보는요 필수적으로 이동이 되겠죠. 당연히 어떠한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요. 무엇의 일부분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존 과정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어떤 운반체에서 다른 걸로 운반해도 똑같이 읽혀질 수만 있다면 매체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자, 근데 가장 마지막으로 이 빈칸을 풀 수 있는 강력한 힌트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It is not A but B죠. 해석 같이 해볼까요? It is not the media. 그것은요, the media itself, 매체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매체 위에 있는 정보랍니다. 뭐 하는 게, 이때 강조 구문까지 나오네요. needs to be preserved. 보존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매체 자체가 아니라 그 매체에 있는 정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건 그 매체라고 하는 건 뭐야? 정보의 일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빈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책에서 요 글에서는 information이나 있는 그대로 단어를 쓰면 a bit stream이나 이렇게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얘랑 가장 비슷한 의미의 보기의 단어를 고르면 당연히 여러분들 메시지, 즉 파일이라는 개념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